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의 구도를 보면 지금 나온 그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그 일본 측에서 상응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응 조치의 두 가지로 이거는 뭐 전 정부, 문 정부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만 하나는 피고 기업들이 일정한 형태로 좀 그 기금에 참여를 하는 성의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역사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그 이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그 사조 포명을 일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일종의 그 상응 조치가 있는 그런 협상의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응 조치 파트에서 좀 미흡한 구석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교수님께서도 조금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윤 정부의 그 일종의 결단은 형식은 외교 협상을 그 취했지만 사실은 단독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의 호응 내지 화답을 기다린다는 아마 박진 장관의 표현에서 보면은 물컵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이제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가야 된다고 하는 숙제를 일본에게 던지는 형태의 좀 단독 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사실 당국자 간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던 걸로 압니다. 일본은 이 징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행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움직인다거나 일본 정부가 어떤 사과 멘트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 장관님 포함해서 일본의 최소한의 성의라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좀 상징적으로라도 참여해주고 좀 진전된 사과 멘트를 좀 하는 것 정도라도 얻어낸 다음에 이거를 합의의 하나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박진 장관하고 하야시 회상의 마지막 회담이 있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이제 결단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결렬시킬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도 그 결단하기 어려운 거다. 약간의 그 흠이 있을 경우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고 하도 저를 여러 번 했고 박진 장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열흘 뒤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단독 결단하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조금 뭐 이게 영문이 없는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그 양보의 마지노선은 법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의 그 행위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껏 참여하더라도 상징적인 참여 정도가 아마 가능한 선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일본의 그 만주조선이 거기까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굳이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징용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마찰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다 법적으로는 끝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라도 국제규범이 중시하는 인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그 몫을 요구하는 공을 말하자면 일본 측에 넘기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주류 언론조차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화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중대한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서로 법적인 논쟁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그 고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일본에게 어떤 호응 내지 화답을 요구하는 것은 뭐 하나의 가능한 외교적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좀 역사적 맥락을 보면은 일본은 이 문제 포함해서 전후 처리를 한국하고 포함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어느 정도 다 종료를 했다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 대법원 판결에 법적으로 응한다고 하게 되면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금 한국에서만 22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한국의 피해자뿐 아니라 중국의 피해자, 동남아로부터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리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막연하게 일본 정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1인당 1억 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로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은 21조의 문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중국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100조 가까운 새로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담보한 다음에 우리가 해법을 내는 거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우리 지금 야당이 또는 우리 반대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말하자면 일본을 무릎 꿇리면서 전면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방식의 그런 전후 처리, 식민지 처리는 지금 외교 현실을 감안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친일이냐 반일이냐 또는 뭐 19세기의 무슨 저항민족주의 논리로 얼마나 일본에게 그 역사 청산을 철저히 한 것이냐라는 각도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비현실적인 논리 구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 이슈를 비분관계할 민족 이슈로 그 더군다나 바라보는 거는 대단히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 승패를 가르는 그 성격의 그런 쟁점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기업의 참여가 좀 간접적인 방식이나 상징적인 형태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기업이 단호하게 지금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던 것은 또 일본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은 이게 법적인 책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것이 명분 싸움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의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지금 일본 제철은 뭐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이익의 논리로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거는 굉장히 적은 액수고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의 일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기업 내에 논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역사 쟁점으로 명분 싸움이 커지면서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그러한 긴장은 이제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고 일본 내에서도 그 정도로 만약에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여기에 대해 성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반대 논리 중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